우리 운전직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직 면접학원은 따로 없습니다. 검색해 보셨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이고, 올해 경기도 면접 캠프 1회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세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자, 6%, 4%한테 이게 뭔 줄 짐작이 가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웃음 미흡 비율이 분기죠. 이 6%가 뭐냐면은 우수예요, 우수. 서울시. 이유는 잘안 줘, 잘 안 줘. 근데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면접에서 미흡을 주는 행위, 행동, 성의 없는 멘트, 그런 것도 말씀해 드릴게요. 한 4%가 이렇고, 미흡이고, 이게 우수. 90%가 90%가 보통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보통을 받아왔다. 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보통을 얻으시려고 오셨죠, 맞죠? 네. 보통 맞네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서울시 커트, 서울시 85점대, 87.5점대, 이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 재역전된 거. 물론 서울시 미흡을 받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 비율에서는 사실상 한 40-50명 나오니까 서울시. 근데 우리 운전직에서도 우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수가 돼버리면 서울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성수입니다. 강성진님이 서울시에요. 네. 강성진님이 82.5예요. 커트. 근데 우수로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표가 무조건 어떤 합격이냐? 강승진이가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0점이 2등 됩니다. 오케이?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밑에 87.5분들은 굉장히 두근거리겠죠. 우수가 많아버리면 자기한테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미흡은 100점이든 300점이든 그냥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을 요구하시는 분들, 우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분들, 미흡을 피하자. 요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해주는 코칭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죠? 네. 자, 면접의 기초입니다. 제 기초. 좀 이따 심화도 할 건데 기초입니다. 기초. 면접의 기초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기관 기본사,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의회 기본사, 기관의 그 사업, 배당된 사업 또는 제도, 그런 게 있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 최소한 숙지를 하는데 이 자기소개, 이 자기소개는 성격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내뿜으면서 공직의 연관성이 약간 좋죠. 지원 동기, 나는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왜? 어떠한 계기? 어떠한 계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지원 기간도 왜 지원했느냐? 단순히 연고지라서 지원했다기보다 서울시가 경북도 의회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했는지 알고 있다. 초반에 그런 거를 이제 내 지원도 얘기하면서 기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면접관들에게 호감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면접관도 사람이라니까요. 기계 아니에요. 내가 서울시에 대해서 아는 게 이만큼 있는데
얼마큼 기여했다. 얼마큼 기여했는데 내가 이 기여한 만큼 내 성격을 조금 녹여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호주에 더 친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 기간, 사업가 제도 이런 거는 홈페이지 가요. 홈페이지 가서 2023년도 업무 계획 보세요. 업무 계획. 시조가 뭐냐, 여기에 꽃이 뭐냐, 그거 나중에 사실 그거 안 물어봐요. 업무 방안, 사업 추진 계획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그 문제점이 뭐냐, 그 해결책이 뭐냐, 서울시 따릉이, 아리수, GTS, 광역철도노선, MZ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뭐가 문제냐, 등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적어서 외우면 절대 안 외워져요. 자, MZ 퇴사율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나 적는다고 이거 그대로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져. 키워드만 해야 돼. 결혼 보기, 박봉,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인 구조. 그런 걸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거기서 계속 조금씩 수프 만들어가야 돼. 내가 말하면서 내게 돼도 외우면 내게 안 돼. 그리고 교육청은 아마 교육청 좀 가보세요. 본인 교육청 가면 어디 팜플렛이나 이런 포스트 있을 거예요. 교육청 손 들어보세요. 네. 교육지원청 아니면 교육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팜플렛 같은 거라든지 포스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찍어갖고 아니면 가져와서 좀 공부도 하십시오. 그냥 지방직, 서울시, 의회, 시청이라든지 구청,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팜플렛 같은 거 좀 들고 오세요. 민원실이 있는 거 들고 와요. 들고 와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뭐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반지하 침수 대책 같은 거 하죠. 서울시 청년들 뭐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현안 사업, 모아주택, 신속통합 기획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잘 알아야지.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실제로 발로 뛰고 알아본 그것을 성의 있는 자들을 본다고 무조건. 제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사업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부족한 게 이렇다 하는데 이거 좀 대책이 좀 빨리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이러면서 직접 가고 열의와 선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않겠습니까? 맞죠? 성과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형을 메인으로 소재해야 돼. 경험. 누구든 다 경험이 있잖아요. 맞죠? 그 어떠한 조직 내에, 어떠한 친구 간에, 학교 내에, 군대, 회사 이런 게 이제 성과. 그 성과 같은 거를 메인 소재로 해서 협업, 결과물, 협업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 조직 미션.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주제를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협업, 경험. 그래서 이게 공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어필해야 돼.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떠한 마찰이 있었는데 이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내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잘 됐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어필해야 돼. 공직에 맞게.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 소통이거든요. 소통. 민원인과의 대처. 무리한 요구 이런 거 있죠. 무리한 요구. 상사와의 대처. 과거 사례, 임용 업무 태도, 이슈. 사회적인 전반 이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보면 알죠. 챗 GPT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 현대에 맞는 거잖아요. 맞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저출산, 고독사, 청년하고 노인 침해라든지 시니어 일자리 이런 것도 우리 이슈 같은 거 많이 다뤄놔야 돼. 우리 공무원들. 이게 면접 교집합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공직관이 제일 위에 있죠. 나의 성격과 생각들, 경험과 사례. 이게 면접 교집합 결합 법칙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교집합. 어떠한 사례가 있고 어떠한 걸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좀 들어와줘야 돼. 나의 생각들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우리 면접관님이 질문했는데 이쪽이 와 있어. 이 멀잖아요, 맞죠? 멀면은 대답이 공직이 안 맞잖아요, 맞죠? 성격과 생각을 공직관에 맞춰주고, 공직관. 경험과 사례도 공직관에 맞춰주고, 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성격과 생각, 이 장점과 이런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관에 어떠한 내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빠져. 요거 모독한데도 안 돼. 이상해. 알겠죠? 면접, 교집합, 결합 방식. 자, 이제 미흡. 미흡을 받을 사람들은 보통 이런 대답을 무슨 대답을 하냐? 성함이 김민수 씨. 혹시 공무원을 지원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김민수 씨가 워라밸이 좋아서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요. 이러면 비읍을 줄 가능성이 커요. 성의가 없죠. 내가 공무원을 되고자 하는 성의가 없죠. 아무리 내가 공직도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 원래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성의. 그렇죠. 성의 있게. 성의 있게 그 성의. 그래야지 보통을 받겠다. 이유가 안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공무원 의무사의 기본적인 거. 의무사, 6대 의무가 있지.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거 미숙지 하시는 거의 10명의 면접관 중에서 한 7, 8명은 의무를 무조건 물어. 지방직. 그걸 미숙지 한다면은 준비를 안 했구나. 그냥 기본적인 건데 공무원의 자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안 그래도 기다린다고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면접관들인데 하루에 자기 혼자 받아야 될 면접 스팅들이 600명이야. 400번째 왔는데 민수 씨가 그렇게 했어. 짜증도 나지. 사람인데 맞죠? 네. 다 사람이 AI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직을 지원한 이유는 아니면은 이 지역을 지원한 이유는 아니면 교육청을 지원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익을 받는 상황. 원래부터 살았던 지역이라서요. 운전을 좋아해서요. 성의 없죠? 아주 성의 없죠? 네. 그런 말은 조금 해야 된다. 보통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민원인들과의 응대 방법, 사례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민원인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을 때 그때 약간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이 계속 들어가요. 내 성격이 욱하는 성질이야. 술다 너무 열받아. 이 새끼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다가 욱하고 뭐지?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 자꾸 막 싸우려고 막. 그러면 하다. 그럼 이 사람을 면접관이 생각해서 실무에 투입했을 때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서울시에 갔는데 강동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은평구청 갔는데 딱 눈에 보이잖아. 그럼 그냥 너무 안 되겠다. 옆에도 가만수가 비어. 그럴 때는 안 될 때는 우리 선임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잘 풀어나가요. 그래도 선임한테 물어본다 해도 또 질문할 거야. 아니 선임이 없고 당신 혼자 있다니까. 그 선임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잘 풀어나가요. 상황 면접 압박질. 더군다나 배수가 있는 데는 더 들어온다. 알겠죠? 그럴 때 욱하는 성질 버려야 돼요. 몇명 눈빛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좀 버리고 최대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온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면접에 가야 돼. 온화한 사람이지만 바보는 되지 말고 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처 잘하는 그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선. 네, 만선님. 그걸 압박 질문 민원인과의 마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처 능력을 확인해보고 그렇죠. 이거를 대처 해결 능력을 답안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이 민원인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알겠죠? 이 답안이 없어요. 내가 면접관이 민원인을 생각하고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람이 힘든데. 그러면 박마선님이 얘기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런 자세가 좀 좋은 거죠. 민원인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흘려나가야 된다. 동료도 마찬가지. 동료, 상사 이런 것도 마찰이 예상된다 하면 하루 줍니다. 다. 우리 보통이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면접은 공직자로서의 적합도, 인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사실 전공 질문 이런 거 조금 못해도 보통 받아요. 인성이죠, 인성. 전공 질문 갑자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인성. 들어왔을 때 일은 배우면 돼요. 알겠죠? 5분 스피치, 불성실 준비 이것도 미흡 20초 만에 끝내. 5분 1.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면접관이 A를 말했어. B를 얘기해. A라고 B를 얘기해. 이것도 미흡이야. 민원인과 소통이 안 될 거라 생각. 말이 안 통하자 민원인. 그것도 미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 약간의 그건 괜찮아요. MSG는 괜찮아요. 조금 첨가하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 생뚱맞은 거죠. 이상한 봉사활동 경험. 면접관이 물어보지 뭐 대답을 못하니까 그걸 벌게주고 그럼 이제 거짓말이야 생각하고 바로 하루 하고 공직 자세히 안 맞잖아요. 거짓말. 얘네한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 상마선 네. 내가 어떨 때 미흡한 거 있죠? 거짓말을 하거나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는 이런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면접 복장 정장 입으면 되는 거죠. 자, 편안하게 입고 오라고 우리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 이렇게 공지해 놓죠. 자, 면접관님도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요. 5, 60대이지. 연로하신 분도 있고 40대 5급 과장님 연배가 높으신 우리 아버님 세대 외부 초청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면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면접위원님 이번에 수험생들 복장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배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겠지만 생각이라는 게 사람이라고 사람 뭐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줄 거 덜 주겠지. 사람이라는 게 AI가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면접에는 면접 복장 입었어요. 더우면은 안에 반팔 와이셔츠 사서 입고 들어가서 이제 다가게 입어주고 이렇게 하고 최대한 그래도 면접관한테 잘 보여줘. 선보는 거에서 소개팅자예요. 소개팅 잘 보여야지. 저 소개팅자인데 썸 타는 여자가 있는데 오빠 저 편하게 입고 와도 되는데 그런데 주민이 편하게 입고 하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속으로 말했어. 너무 날 무시하나? 아무리 편하게 입고 날 무시하나? 이 생각. 그럼 면접하고 똑같은 거야. 속으로 생각했지. 편하게 괜찮아. 보기 좋네. 반바지. 응? 보기 좋네. 면접. 이제 MZ는 달라. 그런데 조금 잘못했으면 바로 이제 역시 쟤는 안 돼. 복장부터 이런 거지. 속으로 약간 좀 기운다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 면접 때 누가 입고 가냐 아무 소리지. 면접 때 정상 입어야 돼. 아시겠죠? 네.